이번 시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LM을 많이 써보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내가 지침을 주면 LLM이 좋은 대답을 해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 정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로 예시를 주면 좋죠. 아마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것을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데 내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쓰는 건가라고 이제 조금 의구심을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강의를 마련했고요. 이번 강의를 읽으시면 내가 제대로 쓰고 있었네라고 깨달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내가 잘 쓰고 있었다, 이렇게 확신을 한번 갖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개념부터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 모델로부터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효과적인 질문을 하는 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나쁜 질문 예시 한번 볼까요? 보고서 써줘.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효과적인 프롬프트로 바꿔보면 마케팅 전문가처럼, 이거는 역할을 부여한 거죠. 25년 IT 시장 동향 보고서를 500자 이내로 써줘.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죠. 자, 이렇게 마케팅 전문가처럼 써달라는 이런 역할을 부여한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주고 구조를 설명해 줬잖아요. 보고서 구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서 구조와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주면 LLM이 답변하는 품질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원칙을 한번 볼게요. 기본 원칙은 명확해야 된다.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해야 된다. 나쁜 예시, 이메일 써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이메일을 써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다. 구체성, 나쁜 예시 한번 볼까요? 새로운 스마트폰 제품 설명 만들어줘,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200자로 써줘, 톤은 어떻고 분위기는 어떻고 강조할 게 뭐야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면 답변의 품질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역할 부여, 마케팅 전략 알려줘 라고 하지 말고 당신은 누구야 라고 어떤 관점에서 답변을 해줘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시 제공이 있는데 퓨샷, 그러니까 몇 개의 예시를 제공해 줘라 이거죠. 다음 문장을 요약해 줘 라고 하지 말고 요약 예시를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부정적 지시는 뭐뭐 하지마 라고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장점을 설명해줘 라고 하지 말고 필요 없는 것들, 가격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마 라고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지정해 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 원칙 5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명확성, 구체성, 역할 부여, 예시 제공, 부정적 지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기법들 한번 알아볼게요. 제로샷, 푸샷인데 제로샷은 예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순한 질문이죠.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질문하거나 특별한 형식이나 규칙 없이 간단한 답을 원할 때 예시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의 주로 발발올린 3가지를 간결하게 설명해줘 라고 하면 예시 없이 그냥 간단한 답변을 받고 싶어 할 때 이렇게 예시를 주지 않는 게 제로샷 프롬프팅이고요. 퓨샷은 예시를 몇 개 주는 거예요. 어떨 때 쓰냐,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어떤 스타일이나 말투나 형식이 있을 때 원하는 게, 그러면 이거를 예제로 주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 어떤 말투, 어떤 형식. 예를 들어서 감성 분석을 해줘. 자, 이런 3개 이렇게 분석해 줬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지? 물어보면 답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시를 주는 거, 예시를 주지 않는 거. 제로샷 프롬프팅과 퓨샷 프롬프팅입니다. 용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고 쓰는 예시가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를 짚어줄 수 있는 요 수준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대부분 잘 썼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고의 연쇄, 이런 거는 어떤 때 쓰냐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한 번에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으면 이 COT에 사용을 해서 답변의 성능을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 A는 B보다 키가 크고 C는 A보다 키가 작고 B는 C보다 크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결해줘. 가장 큰 사람부터 순서로 나열해줘. 이렇게 하면 이게 복잡한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LLM이 처리하기에는. 그러면 효과적으로 답변을 받아내려면 이런 거를 한 번 더 집어넣으면 좋다는 얘기죠.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생각한 후에 최종 답변을 제시해줘 라는 이런 문구를 추가해주면 LLM이 효과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다. 자, 어떤 때 쓰냐? 복잡할 것 같은 문제, 대답할 거 좀 논리적으로 좀 꼬여 있어.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이런 물건을 좀 넣어주면 LLM이 효과적으로 답변을 해주더라. 이게 바로 COT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페르소나 프롬프팅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역할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역할이나 어떤 관점을 지정해 주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페르소나라고도 적어주기도 하고요. 처음에 증권 분석 전문가야, 또는 뭐 역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기도 하죠. 이렇게 역할을 지정을 하면 이 역할에 알맞는 어떤 전문적인 관점이나 톤이나 스타일로 답변을 해주더라. 그래서 이거를 페르소나 프롬프팅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고객의 주문, 지연, 안내, 이메일을 써줘 라고 하기보다는 역할이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페르소나를 부여를 하고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LLM이 답변을 더 잘해주더라. 이게 바로 페르소나 프롬프팅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 프롬프팅인데, 이거는 어떤 이제 반복적인 질문을 할 때 템플릿을 만들어주고 템플릿에 들어갈 어떤 변수들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역할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했고요. 목표를 지정을 하고 요구사항을 이렇게 써줬어요. 그런데 변수를 지정을 했죠. 그래서 이 템플릿을, 프롬프트를 이제 이게 GPT한테 이렇게 프롬프트를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형식에 맞게 답변을 계속 바꿔줘요. 이 변수, 바뀐 변수에 맞게끔.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고 변수를 지정을 해서 이 변수값만 바꿔서 반복적인 질문을 해주면 이런 프롬프트를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이 동일한 수준의 답변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템플릿 프롬프팅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실무 활용 사례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많이 쓰는 것들이죠. 그래서 마케팅에서 뭐 고객 분석해줘, 광고 문구 작성해줘, 트렌드 보고서 초안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 있고, 개발할 때는 코드 작성해줘, 오류 수정해줘, 주석 달아줘, 문서 만들어줘, 이런 거고, 교육할 때 자료 요약, 계획 세우고 응답 질의 챗봇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글쓰기 할 때 보고서 초안도 만들어주고 이메일도 만들어주고 스토리 같은 것도 만들어주는 때, 이럴 때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고 해결책이 뭔지 한번 볼까요? 1번 GX서 써줘. 뭐 하죠?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면 효과적인 질문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면 돼요? 여기 역할을 좀 지정해주면 좋겠죠. 저는 뭐 기획서 써주는 전문가야, 이렇게 역할을 지정해주면 되고, 두 번째로 어제 회의록을 요약해줘. 그런데 어제 회의록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을 제공해주는 거죠. 회의록이 뭐였어? 여기다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고,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의록을 요약해줘 라고 적는 겁니다. 한 번에 여러 질문하는 거는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이렇게 탁탁 끊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이론들과 기법들을 적용을 해줘서 나쁜 프롬프트를 좀 좋은 프롬프트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건 뭐냐? 배웠던 내용은 아주 그렇게 심오한 내용은 없어요. 역할을 지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예제를 제시하고, 반복적일 때는 어떤 템플릿을 사용을 하고, 어떤 COT 있죠? 사고의 과정을 한번 알려줘도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목표를 정해줘도 되죠. 그리고 질문을 하나씩 하는 거죠. 구분해서 1, 2, 3, 4 번호 매겨서. 자, 이렇게 하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 기법입니다. 아주 뭐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LLM을 사용하면서 놓쳤던 부분이나 내가 사용한 게 맞는지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 강의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